예,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테스팅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작업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근데 그 질병이 어떤 특정 유전자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X1, X2, X3 해서 XN이 DNA의 어떤 특정한 포지션의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 보죠. 그리고 Y는 뭐 어떤 특정 질병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DNA가 쫙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하고 관련된 DNA 세그멘트가 어딜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건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거를 Y는 알파, 뭐 베타 7, X7, 베타 25, 뭐 X25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봤더니 알츠하이머는 이 DNA 시퀀스에서 7번하고 25번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때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테스팅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렇게 피팅을 한 다음에 특정 베타 값, 알파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파 값은 0이냐 0이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베타 값들이 어떤 게 0인지 그거를 0이 아닌지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베타 7이 0이다. 아니다. 베타 7이 0이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중요한 중요한 인풋들이 어떤 건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파라메타가 많으니까 좀 심플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할 거고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인풋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거는 이런 세팅으로 해볼게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노이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거는 널이 베타가 제로라는 거고요. 얼터네이티브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슬롭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좀 보죠. 예, 요거 칸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스크린샷인데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리그레이션을 돌리고 그걸 피팅을 한 다음에 이 기울기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널은 베타가 제로라는 거고요. 얼터네이티브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컨디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은 모델이 리니어해야 될 거고 데이터가 독립이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에러가 노멀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퀄 베리언스라는 건 각각의 x에서 노이즈들이 이렇게 낄 텐데 꼭 그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같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랜덤해야겠다. 유저한 가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어리티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y가 베타 제로 베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는 IID 노멀 제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노멀이 있죠? 노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멀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퀄 베리언스라는 거는 요거의 베리언스가 x에 디펜드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랜덤 한다는 거는 인디펜던트 그리고 리니어 하다는 거는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피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시그마 스퀘어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 여기 보면 yi 빼기 yi 해시죠. 요게 이제 요게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n-1이 아니고 n-2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xi가 iid 노멀 뮤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 에스티메이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거든요. 요렇게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 동일하게 s 스퀘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yi 빼기 yi hat 스퀘어 n-2입니다. 여기가 2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파라메타가 두 개니까 여기 파라메타가 두 개니까 보통 2를 빼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S 스퀘어라고 쓰기도 하고 시그마 헤드 스퀘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통계책 보니까 보통 S 스퀘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 S 스퀘어하고 여기서 하는 S 스퀘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1로 빼주는데 여기서는 2로 빼줍니다. 그거는 여기 파라메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2를 빼준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베타 1이 제로냐 제로가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심이 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노이즈인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베타가 제로냐 아니면 베타가 제로가 아니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베타를 에스티메이션 할 거고요. 베타 햇으로 이걸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요거 수학적인 포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걸 찾는데 기계적으로 찾았는데 이게 요 경우에는 수학적인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의 분포를 알아야 돼요. 이거의 베타 햇의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든지 테스팅을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햇은 평균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베타로 빼주면 이제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베타 1이라고 그랬는데 베타라고 생각하세요. 베타 햇은 평균이 베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으로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주는데 S 곱하기 스퀘어 루트 요걸로 표준화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이고 N-2라는 거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거 옛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낸 분포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수가 있어요. 테스팅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다고 그러면 요거의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95%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는 tn-2의 노테이션이 조금 어뷰스하면 0.975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는 요거의 마이너스인데 0.25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T스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95% 확률로 베타 햇 빼기 베타 S 스퀘어 루트 요게 T스타 하고 마이너스 T스타 사이 값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베타는 베타 햇 플러스 마이너스 T스타의 S 스퀘어 루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이고요. 테스팅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슬롭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좀 전에 봤던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팅은 요거 하는데 이제 널이 제로니까 제로라고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제로로 세팅을 한 겁니다. 요걸 제로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요게 T 분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양쪽에 크리티컬 리전이 있으니까 크리티컬 리전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베타 1이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그젬플을 보죠. 컨피던스 인터벌 먼저 만드는데 이게 어떤 아웃풋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R의 아웃풋인지 아니면 다른 거의 아웃풋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X축이 카페인을 얼만큼 섭취했냐고요. Y축이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를 하면 공부를 많이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컨스탄트가 2.544 이렇게 나왔어요. 2.544라는 게 이제 Y절편이 2.544라는 거고요. 여기 카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X에 곱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0.164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Y절편, 그러니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노이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코에피션트가 컨스탄트가 2.5라는 게 알파가 2.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0.16이라는 건 베타가 0.16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에러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면 여기서
어디 갔나? 요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 건데 지금 카페인의 코에피션트, 카페인에 곱해져 있는 코에피션트,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은 여기 저기 지금 0.164죠. 그러니까 요게 0.164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057이라는 게 요걸 의미합니다. 요걸 의미해요. 여기 0.057. 그래서 여기 T스타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T스타는 T 분포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데이터 개수 마이너스 2. 여기 데이터 개수가 20개라고 그러면 1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T는 뭐냐면 오케이. 지금 베타 햇 마이너스 베타 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널이 이게 제로입니다. H0가 베타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널 상황 속에서 요게 T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웃풋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T 값은 2.862가 나왔어요. 요게 2.86이라는 거예요. 요게 T 값이 2.86인데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나누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햇이 0.164고요. 그 다음에 요 밑바닥에 있는 게 SE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57로 나눈 게 T예요. 그러니까 요게 위에 있고요. 요게 밑에 있어서 요걸 나눠주면 요 T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요 P라는 건 뭐냐면 요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2.544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가 0.164예요. 이게 카페인을 얼만큼 섭취했느냐 하는 거고요. 이게 스터디 아워였을 거예요. 플러스 노이즈. 그래서 T는 우리가 테스팅을 H0가 베타가 제로, H1이 베타가 제로가 아닌 경우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베타 햇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게 제로예요. 요거고요. 요게 T 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T는 0.164 나누기 요게 0.164였고요. 요게
0.05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86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의 분포가 t 디스트리뷰션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0-2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p라고 되어 있는 게 p 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t 18이고요. 여기 2.862 여기 마이너스 2.862 그래서 요 면적 플러스 요 면적이 p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 요 p 밸류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베타 햇은 0.164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스탠다드 에러는 0.057. 그 다음에 t 값은 베타햇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 20-2. 그래서 지금 t 값이 일단 t부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t가 2.862가 나오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네. 2.86인데 여기 2.877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 코에피션트가 뒤에 숫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스탠다드 에러도 요 뒤에 숫자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요거대로 할게요. 원래는 이건데 여기 숫자들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2.862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p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stat이 필요하고요. 오케이. 다음에 stats에서 t 분포를 사용할 거고요. degree of freedom은 degree of freedom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2.8이 나왔을 때 거기 2.8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확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2.862가 나왔거든요. 요 면적이 어떻게 계산이 되죠? 뭐로 계산을 하죠? 2.86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CDF, 2번 PPF, 3번 서바이벌 펑션.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시험 볼 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3번이라는 걸. 오케이. 그러니까 CDF는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이렇게 있을 때 CDF x 하면 요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요 면적이거든요. 1 빼기 CDF예요. 요거는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뭐 서바이벌 펑션 그게 생각이 안 나면 CDF 계산해서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이게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계산을 한 거고요. 그게 더블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p-밸류가 1%가 나오는지, 음, 1% 나오죠? 그죠? 여기 1%가 나오죠? 오케이. 네. 오케이. 이것도 뭐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컨스탄트는 아까 얘기한 알파고요. 리액트가 14점 얼마 나왔다는데 이게 베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코에피션트는 13점 얼마가 됐죠? 그게 오케이. 요거를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볼 게 우리가 테스팅할 때 컨스탄트에 대한 테스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탄트 텀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텀이 아니에요. x가 y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영향을 그걸 보는 거지 컨스탄트 텀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노이즈라고 할 때 알파가 37.2라는 거고요. 베타가 14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슬롭이 0이다는 거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 이걸 테스팅할 때 사용하는 스태티스틱 값을 계산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베타 헷 마이너스 베타 이거거든요. 근데 널 상황 하에서 사용하는 스태티스틱이니까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스태티스틱이에요.
그래서 베타 해시 14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스탠다드 에러 코에피션트예요. 13.32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널 상황 속에서 이게 t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n-2예요. 오케이.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생깁니다. 여기 2.5%, 여기 2.5%.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1번 accept H0, 2번 accept H1. 요걸 계산을 했는데 요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accept H0이라는 거는 우리가 베타가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accept H1은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번, 나는 베타가 제로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예, 이 경우에는 요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걸 계산을 했는데 크리티컬리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p-value 얘기했는데 오케이. 이제 p-value 여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걸 봅시다. 이번에는 알파가 127이고요. 알파가 127이고 알파 에스티메이트 한 게, 그 다음에 베타 에스티메이트 한 게 6.08이에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되고 T 스태티스틱은 요거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래서 2.99가 나온 거고 p-value 계산했더니 0.004가 나왔어요. 오케이. 0.004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1%의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오케이. 1번 accept H0 베타가 0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아니다. 나는 H1을 선택을 하겠다. 자, 나는 베타가 0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나는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베타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p-value를 보세요. p-value를 보면은 이게 0.4%거든요. 그러면 p-value가 0.4%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시메트릭하게 요거 합쳐서 0.004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이 여기 혹은 이쪽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셉셔널한 리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밸류가 작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는 1%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티컬 리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5%, 이쪽이 0.5%. 그러니까 0.004라고 그러면 훨씬 크리티컬 리전 바깥에 있어요. 여기가 크리티컬 리전이 이렇게 생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게 age하고 나이하고 그 사람들이 매는 백팩의 무게하고 했더니 슬롭의 95% confidence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어요. 슬롭의 95% confidence 인터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weight equal 알파 플러스 베타 age 플러스 노이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백팩의 웨이트가 크다 하는 거고요. 베타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더니 베타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더니 0.39 플러스 마이너스 0.23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 햇의 플러스 마이너스 t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질문은 뭐냐면 5%에서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가 5%일 때 테스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95%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랬을 때 알파가 0,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 알파는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입니다. 이 알파랑 다른 알파예요. 여기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 이때 테스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타가 0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베타가 0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베타에 대한 95% confidence interval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테스팅할 적에 대응하는 건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5%로 잡혀 있어요. 그랬을 때 너라고 얼터네이티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너를 선택할지 얼터네이티브를 선택할지 지금부터 투표를 해보죠. 나는 베타가 0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H0를 선택하겠다. 오케이. 아니다. 나는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베타가 0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요 인터벌인데 베타가 0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95% confidence 인터벌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케이. 아직도 아리까리하나 본데. 제너럴 케이스는 넘어가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을 나이브하게 한 거고요. 이제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리니어 리그레션 그릴 적에 오케이.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관련된 건데요.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패키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테스팅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하시는 분들이 만든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제가 sklearn 걸 사용을 했거든요. sklearn의 리니어 모델인가? 리니어 리그레션.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오케이. 기존에 요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sklearn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 sklearn의 리니어 모델에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테스팅 기능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테스팅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머신러닝에서 비슷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라쏘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베타 값들이 0이 되는 거를 디텍트하고 그런 거는 사실 머신러닝 쪽에서는 라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통계 과목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스팅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사용 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통계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 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하시는 분들 R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새는 파이썬으로 조금씩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R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이썬으로 임포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태츠 모델스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 R에서 파이썬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다큐멘테이션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거시긴 한데
그래도 안 그러면 우리가 짜야 되니까, 짜기 싫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태츠 모델스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걸 까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R이 돌아갈 겁니다. 단지 그냥 그 외부의 인터페이스로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R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걸 핸들링 하는데 파이썬 스타일로 핸들링 하는 방법이 있고 R 스타일로 핸들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sklearn도 집어넣었는데 sklearn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펑셔널리티가 없어요. 요거 있는데 여기다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릴 거고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라이브에 있는 파이플럿 가져왔고 데이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쓸 건가 봐요.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츠 모델스 API를 SM이라고 임포트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 여기 CSV 파일을 읽어 올 거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데이터셋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값을 프리딕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값을. 그런데 뭘 기준으로 집값을 판단을 하냐면 스퀘어 풋 토탈 리빙, 그러니까 리빙룸의 넓이, 스퀘어 풋 랏 하니까 이게 아마 대지일 겁니다. 대지 면을비. 그 다음에 bathroom, 화장실이 몇 개냐, 그 다음에 bedroom, 침실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그레이드라고 되었는데 이거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예요. 학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케이. 모르겠네요. 뭐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집값을 프리딕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X가 어떻게 나오고 Y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쪽만 다 긁어오고 그걸 이제 X라고 그러고 이쪽만 가져온 거를 Y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돌리겠습니다. 어우. 쉐입이 스페링이 틀렸네요. 예. 이게 왜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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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는 안 건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한 2만 개 정도 있군요. 예, 2만 개 정도 있고, 요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집값이고요. 예, 인풋은 설명 변수가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요 5개가 되겠습니다. XY 프린터 이렇게 해볼까요? X는 이렇게 있네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요거는 시리즈예요. 쉐입을 보면 이게 매트릭스 형태죠. 그럼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요거는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에요.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요건 됐고 여기 y가 되어 있고요. 여기 x assign const 1이라는 거는 1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게 1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한 칼럼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오리지널 X가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3개만 프린트한 건데 지금 알파 텀을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컨스탄트 텀을 하나 여기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M의 OLS고요. Ordinary Least Square입니다. 이게 리스트 스퀘어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Y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웃풋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핏하면 리졸트가 나오고, 리졸트의 썸머리라고 있는데, 그거를 프린트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알지를 못하고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메인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알파,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상수항입니다. 아까 컨스탄트라고 했던 게 요거예요. 요게 컨스탄트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풋 토탈 리빙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되고요. 스퀘어 풋 랏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되고, 베드룸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베드룸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누면 t 분포가 나오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t 분포의 p 밸류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의미해요. 요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요 놈이에요. 그 옆에 거. 요 놈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p-밸류가 큰 놈이 있죠. 스퀘어 풋 랏이라는 게 p-밸류가 30%가 넘어요. p-밸류가 30%가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퀘어 풋 랏에서 이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베타 햇 빼기 베타 오버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널 상황 속에서 이게 제로고요. 그래서 이걸 t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p-밸류가 지금 음수가 나왔습니다. t-밸류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제로고요. 음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케이. 여기 t-스태티스틱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0.998. 마이너스 0.988. p-밸류는 여기 0.988. 그래서 요 면적 플러스 요 면적 더한 게 p-밸류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얘기하는 게 지금 1번 베타가 0이다. 2번 베타가 0이 아니다.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자, 요 p-밸류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0.323이에요. 30%가 넘어요. 그러면 베타가 0이라는 거다. 이 얘기는 테스팅에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네. 답을 가르쳐줘도 안 되네. 베타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테스팅 결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오케이. 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관측한 에비던스나 혹은 그거보다 불리한, 피고한, H0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30%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H1을 서포트할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1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숫자만 봐도 좀 이상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음수죠. 그러면 이게 이 음수라는 숫자가 유의미하다는 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지가 넓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지금 스퀘어 풋 롯이 증가를 하면 코에피션트가 음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make sense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스퀘어 풋 롯은 코에피션트가 제로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퀘어 풋 롯을 제거를 했어요. 스퀘어 풋 롯을 제거를 하고 다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지 면적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코드를 돌린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돌리지 말고 이만큼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빼고 여기 보면 요거가 제거된 겁니다. 요 코드에서 요것만 제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p-밸류가 다 5% 미만이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설명하는데 리빙룸의 면적하고 베스룸의 개수하고 베드룸의 개수하고 블릿게이트 그 맨 마지막 거 그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조금은 이거 생각해 보면 조금은 카운터 인투이티브 한 것도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음수죠. 베스룸이 코에피션트가 음수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베스룸의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나왔어요. 집값과 계산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이 많으면 집값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집들은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베드룸도 보면 침실 개수가 적으면 집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좀 큰 집들은 좀 침실을 넓게 해서 침실 개수를 줄이고 침실의 사이즈를 늘려서 사용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베스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화장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좀 적게, 좀 넓게 사용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거 그림 그린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X축에다가는 Y값, Y축에는 Y 프리딕 값. 그렇게. 프리딕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트레이닝이 된 파라메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좀 프리딕션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다 X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Y가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R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X축이 프라이스고요. Y축은 predicted price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predicted price입니다. 요게 predicted price. 오케이. 잠깐. 제대로 설명했나? 아니군요. 점을 찍은 게 predicted price군요. 요 빨간 선이 y equal x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이 y equal x고요. 점으로 찍어 놓은 게 x축이 실제 집값이고요. y축이 predict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좀 비싼 집은 프리딕션이 그러니까 집들이 비싼 집들은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좀 싼 집들은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파이썬 스타일이라고 써 있고요. R 스타일이 또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밑에 더 좋은 이그젬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똑같은 걸 했는데 인풋 아웃풋을 파이썬 스타일로 하느냐 R 스타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요 밑에서 R 스타일의 좋은 이그젬플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ISLR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통계책이 있습니다.
ISLR 이게 O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with R인가 그럴 겁니다. O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with Applications in R.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ISLR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그젬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죠. 필요한 패키지들을 좀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 필요한 패키지들 좀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코드를 보죠. 오케이. 요 advertising CSV 파일을 가져오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ISLR에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어떤 회사에서 라디오에 광고비를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비를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광고비를 투여를 했을 때 매출액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CSV는 X축이 그러니까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세 개의 매체가 있는데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거기에다가 광고비를 투여를 한 거고요. Y는 뭐냐면 매출액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CSV 파일을 가져오고 한번 프린트 해보죠. 어떻게 생겼나. 오케이.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앞에 부분만 프린트를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세일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각각의 광고 수단인 TV, 라디오, 뉴스페이퍼에 돈을 투여해서 광고를 했고 대응해서 세일즈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그거 관련 데이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있고 라디오 있고 뉴스페이퍼에 있는데 그러면 세일즈를 하는데 세일즈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면 내가 TV에다 돈을 투여해야 될지 아니면 라디오에 투여를 해야 될지 뉴스페이퍼에 투여를 해야 될지 돈을 광고비를 어디에 집행을 해야 될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눈물 나는 현실들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잔인한 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Y는 세일즈가 될 거고요. Y는 세일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Y는 세일즈고요. 알파 플러스 베이타
뉴스, X 뉴스, 베타 텔레비전, 그 다음에 베타 라디오, X 라디오. 이걸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DF에 있고요. 예, 조금 오케이. 그래서 지금 테스트 사이즈 레이쇼를 30%를 잡았고요. 그 얘기는 70%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피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그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넘버 오브 데이터가 예를 들어 넘버 오브 데이터가 100개라고 그러면 넘버 오브 데이터 트레이닝은 70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DF에 shape 제로 하면은 데이터가 몇 개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 곱하기 30% 하면 그 테스트 셋 데이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1 빼기 0.3 하면 0.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0개가 될 거고 요게 플롯 넘버가 나올 테니까 인테저로 처리를 해서 트레인 데이터가 70개, 그러면 나머지 30개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70개를 요 DG라고 불렀네요. 그러면 요게 필요 없는데.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요겁니다. SM의 OLS, Ordinary Least Square고요. 그 다음에 요게 R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얘기하는 게 Y는 Sales고요. X에 들어가는 건 TV, 라디오, 뉴스페이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던져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fit.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 파이썬 스타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편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조금 편한 구석은 있긴 합니다. R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프린트 하도록 했어요. 봅시다. 오케이. 요겁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오케이. 컨피던스 인터벌도 봅시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p-value예요. p-value가 제일 중요한 값입니다. 자, 이 p-value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p-value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네? 그냥 평범한 말로 얘기할 때 지금 이 p-value가 얘기하는 게 뭐를 의미하나요? 코에피션트는 저렇게 나왔고요. 스탠다드 에러 나왔고, t 값 나왔고, p-value 나왔고, 그 뒤에 거는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럼 이 여기 p-value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P-밸류가 뭘 의미하나요? 오케이. P-밸류가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sales는 3.04 플러스 0.047 곱하기 텔레비전의 광고 플러스 0.17 곱하기 라디오 광고 마이너스 0.0030 곱하기 뉴스페이퍼 광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관한 겁니다. 일단은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요걸 그냥 얘기를 하면 신문에 광고를 때렸더니 판매량이 줄더라 그런 뜻이에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때렸더니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make sense 하지 않죠? P-밸류를 보면 이게 0.669예요.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베타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practically 제로라는 겁니다. 테스팅을 해봤더니 null hypothesis가 accept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베타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게 make sense예요. 왜냐하면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거는 뉴스페이퍼의 코에피션트는 테스팅 결과 제로라고 우리가 테스팅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뉴스페이퍼는 코에피션트가 제로라고 우리가 프리딕이 아니고 지금 요 결과가 이 P-밸류 값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뉴스페이퍼를 제외하고 TV하고 라디오만 살린 거예요. TV하고 라디오만. 그래서 여기 보면 TV, 라디오의 P-밸류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코에피션트 0.0471, 그다음에 0.1780 이게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요 결과를 보면 TV에 광고하는 것보다 라디오에 광고하는 게 세일즈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적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맥상 보면 신문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져지고 라디오의 파워가
점점 커지고 TV는 아직 그 파워가 크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세일즈가 Y축이고요. X축은 TV, 라디오, 그 다음에 요게 TV 곱하기 라디오예요. 이게 R 스타일, 네. 오케이. 그래서 TV 곱하기 라디오도 인풋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자, 보면 p-value를 보면 여기가 조금 0이 아니에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표를 해보죠. 자, 라디오의 베타가 0이다. 1번. 2번. 아니다. 라디오의 베타는 0이 아니다. 자, 투표해 봅시다. 요 P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라디오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그랬을 때, 5%로, 그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를 할 때, 저의 결론은 뭐가 될까요? 1번이다. 오케이, 2번이다. 오케이, 예, 2번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p-value가 0이 아닌 게 라디오지만 이게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5%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till radio의 코에피션트는 0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지금 TV 곱하기 라디오입니다. TV 곱하기 라디오는 인풋이 TV에 우리가 투여한 금액 곱하기 라디오에 투여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P값은 0이고요. 예, 재밌는 거는 코에피션트가 0.0011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TV 곱하기 라디오의 코에피션트가 양수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걸 시너지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V하고 라디오에 동시에 광고비를 투여를 하면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생겨서 조금 더 세일즈의 부스트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크로스텀을 여기 추가해서 본 겁니다. 물론 메이저 이펙트가 훨씬 다미넌트 하죠. 메이저 이펙트가 다미넌트는 하긴 하는데 이 시너지 이펙트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올드 스타일로 조금 해본 건데, 그래서 제가 올드 스타일로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다 요 새로운 칼럼을 만들었고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다 던져줘서 요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30%를 테스트셋으로 빼놓고 70%를 트레인셋에서 놓는 겁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복잡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코드 명령어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옵티멀하게 짜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100개 셋이 있으면 그 중에 70개를 트레인 셋, 30개를 테스트 셋 그렇게 던져준 거고요. 쉐입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에러가 떴네. 오케이. 이게 F 스트링이 워킹을 하지 않죠. 지금 세팅에서. 이렇게. 코랩이 파이썬 버전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F 스트링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트레인 셋이 140개고요. 테스트 셋이 60개네요. 오케이.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뉴스페이퍼는 뺐습니다. 원래 TV, 라디오, 뉴스페이퍼가 있었는데 뉴스페이퍼는 뺐고 그 다음에 TV, 라디오, 인터랙션 텀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SK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피팅을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프리딕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뭔가 그렸는데 그림 돌려봅시다. 이게 제가 SM에서 프리딕션 하는 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리니어 아까 봤었는데 조금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한 겁니다. 트레인셋에 대해서 트레인셋에 대해서 트레인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뉴스페이퍼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V, 라디오, 인터랙션 텀은 추가를 했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70%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30%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F 스트링.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이 끝나면 여기가 인터셉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이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래서 왼쪽 그림이 트레인셋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이 테스트셋에 대한 거고, 각각의 그림이 그러니까 트레인셋은 140개였고요. 테스트셋이 60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은 세일즈고요. Y축은 predicted sales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웃라이어가 좀 있긴 한데, 여기 아웃라이어 좀 있고요. 여기 아웃라이어 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굉장히 잘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퍼포먼스를 매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F 스트링으로 저거 해놔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퍼포먼스를 매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R 스퀘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R 스퀘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있지만 보통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R 스퀘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R 스퀘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저거 어디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겠군요. 이렇게. R 스퀘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observed 된 y 값하고 predict 된 y hat하고 사이의 correlation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데이터에 있는 y 값이고요. 요거는 predict 된 y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correlation. 다르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토탈 베리언스를 1로 봤을 때 모델에 의해서 explain 되는 베리언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걸 이용해서 설명하면 SS 토탈이라는 거는 yi 빼기 y hat, y bar의 스퀘어에서 썸을 SS 토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프리딕 값을 빼줬다가 더해주고요. 그걸 스퀘어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크로스팅 텀은 제로가 됩니다. 크로스팅 텀은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SS 에러라고 부르고 요거는 SS 트리트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탈 베리언스라는 건 요 SS 토탈을 의미하고요. 베리언스 explained by the model이라는 거는 SS 트리트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썸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간단한 거는 y 값하고 프리딕트 된 y 값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다.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R 스퀘어 값을 여기 프린트하도록
그래서 요게 트레인셋에서의 R 스퀘어고요. 요게 테스트에서 R 스퀘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R 스퀘어가 1이 퍼펙트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거는 트레인셋에서보다 테스트에서의 R 스퀘어가 더 높아요. 지금 그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셋에서 피팅된 것보다 테스트에서 피팅이 된 게 더 잘 피팅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 업솔루트, 민 스퀘어 에라 있는데 그거 퍼포먼스 매출 퍼포먼스 매저 나머지 거는 정의 정도만 볼까요? 오케이. MAE는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mean이니까 1 over n으로 나눠준 거고요. mean square error는 스퀘어의 에버리지예요. 그 다음에 루트 mean square는 mean square error에다 루트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많이 쓰이는 메저예요. 근데 R 스퀘어가 가장 파퓰러 하고요. 나머지 것도 많이 쓰이는 테스팅 에러, 퍼포먼스 메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코멘트에서 돌리시면 될 거예요. F 스트링 제거를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